자, 그럼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업 조금만 진행하고 잠깐 쉬었다 하죠. 자, 다항식이라는 것부터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다항식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항이 많은 식을 의미합니다. 항이 많은 식, 다항식이죠. 단항식에서 문자 몇 개 더 추가하고 지수 높이고 이러면은 그냥 다항식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 다항식에 대해서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번 시간은 이것까지 할 겁니다. 나누기를 할 시간이 있을까? 못하면 다음 시간은 미룰게요. 더하기, 빼기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근데 다항식이든 단항식이든 더하기, 빼기를 다루긴 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죠? 더하기, 빼기는 뭐끼리 한다? 뭐끼리 해? 내가 너무 막연하게 질문했구나. 이거 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하죠? 동류항이 아니라서. 그쵸? 이게 조금 더 정확한 답일 거예요. 즉 우리가 보통 더하기를 하려면 동류항끼리 더하기를 합니다. 그쵸? 근데 문자가 많으면 동류항을 따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지 않잖아. 동류항이 명확하게 있어. 예를 들어서 얘랑 얘를 만약 이 둘을 더한다고 하면 얘랑 얘랑 동류항이고 요거랑 요거랑 동류항이고 뭐 얘는 동류항이 없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요. 맞죠? 이렇게 연산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연산하냐라고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식을 정리하기로 해요. 그러니까 동류항들이 잘 있으면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중학교 때랑 똑같이. 근데 동류항이 잘 없을 때는 우리가 내림차순이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내림차순. 뭔 말이냐? 간단해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차수가 내려가는 순서대로 정리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림차순. 그럼 내림차순 있으면 뭐도 있겠어요? 오름차순도 있겠죠. 근데 오름차순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다루던 건 차수가 큰 것부터 작은 걸로 내려오는 순서였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려오는 순서대로 배열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그러면 문자가 섞여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정리할 거냐라고 물음을 다시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이런 애가 있는데 이거를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연산해달라, 정리해달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x에 대한 내림차순을 해달라는 이야기는 y가 있지만 이 y는 문자 취급하지 말아달라는 명령입니다. y는 그냥 문자지만 숫자 취급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x에 대한 차수가 큰 건 누구 있어요? x제곱. 그렇죠. x제곱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차수 높은 건 누구 있어요? x가 있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없는 애가 하나 있죠. 그럼 우리가 얘네 둘을 동류항으로 인식합니다. 단, 이 3y제곱과 5y라는 거는 동류항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연산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괄호로 묶고요. 그 다음 x에 대한 계수는 이렇게 묶고요. 마지막 5까지 계산하면 이걸 우리가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식들이 긴 애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 긴 애들을 정리할 때 보통 이와 같이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연산들을 적용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더하기를 하든 빼기를 하든 그건 어렵지 않다. 그냥 내림차순만 잘 적용해서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고 이때 이 계산을 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순서를 지금 분명히 EXY가 있지만 걔를 중간으로 미뤘잖아요. 그쵸?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교환법칙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얘네들끼리 지금 다 더하라고 돼 있지만 내가 얘랑 얘를 괄호로 먼저 연산을 했죠.
그걸 결합 법칙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이름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많이 묻는 주제가 아니라서 그냥 여러분들이 하던 거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유지해도 된다라는 게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라는 게 써 있는 의미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적용을 해볼게요. 이거에 대해서. 자, 12페이지에 4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45번.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할 거예요. 알았죠?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그쪽 다른 반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추워요. 여기 자리가 추울 수 있어요. 가운데가. 그래서 만약에 자리가 춥다면 뭐 겉옷을 가져와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가운데를 비껴 가시면 됩니다. 알았죠? 45번 보면 우리가 가로 세로 대각선에 있는 세 다항식의 합이 모두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라고 적혀 있고요. 나와 다의 합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간단하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나 다라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5x 그리고 마바. 내가 원하는 것은 나와 다의 합이죠. 나와 다의 합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말해줬냐면 이걸 더한 것도 뭐다? 이렇게 3개 더한 것도 뭐예요?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고요. 뭐 이렇게 더한 것도 뭐예요? 마찬가지로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고요. 뭐 이렇게 더한 것도 마찬가지로 계산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더불어 뭐까지 있냐면 여기 대각선도 있대요. 대각선까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나와 나의 합을 구한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 거죠.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하나하나 계산해 주는 거예요. 뭔 말이냐? 지금 나와 다를 구하기 위해서 문제 주어진 건 이 3개라는 거죠. 그럼 명확하게 다는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다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3개 더해서 얘라며. 그럼 이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라는 게 이 둘 더한 값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5x와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계산하고 다를 더한 거다라고 했으니 얘네들만 뭐 해주면 돼요? 이항해주면 우리가 다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나는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겠어요? 대각선? 근데 대각선을 구하려면 나가 필요한데? 그쵸. 지금 우리가 다를 구했으니까 요 괄호를 기준으로 그쵸? 어떻게 해줘요? 마찬가지로 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플러스 9라는 애가 얘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과 라랑 다를 더한 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다를 내가 구했다면 뭘 구할 수 있다? 라를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라를 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하면 돼요? 그쵸? 여기 대각선 기준으로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5x와 라를 더하고 나를 더하면 얘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하나하나 계산을 해주는 게 가장 무난한 풀이일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얘를 이거를 두 개를 먼저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동류항은 마이너스 5x와 마이너스 3x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그래서 하면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다라는 값이 어떻게 돼요? 얘를 이항해 주면 어떤 값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5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이라고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뭘 구해주면 돼요? 그쵸? 이 다라는 것을 여기다가 접목시키면 이 얘랑 얘를 넘기면 되겠죠. 그럼 넘기면 어떻게 되죠? 공간이 조금 협소해서 어디다 쓰는 게 좋을까? 네, 그냥 여기에다가 쓰도록 할게요. 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가 5x 플러스 2x 더하기 7이라서 얘랑 연산을 해주면 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플러스 6이 되니까 라라고 하는 것은 3x 제곱 마이너스 여기다 왼쪽에다 쓸게요. 그냥 공간이 너무 협소했네요. 라라는 건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에다가 방금 얘랑 얘를 연산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랬죠? 그래서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을 연산해 줍니다. 맞나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자, 이항하니까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 거고요. 그에 따라서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나라는 건 여기 있는데 그쵸? 나라는 건 얘랑 얘를 연산한 거를 또 빼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나는 이렇게 써주고 똑같이 3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라는 거에서 뭐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얘랑 지금 라 저기 써 있는 거랑 얘랑 계산하면 x제곱끼리 계산해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인데 그걸 빼주는 거겠죠. 플러스 3을 이렇게 빼주면 얼마가 돼요? 그렇죠. 얘네끼리 계산하는 게 4x제곱 요거끼리 계산하는 게 빼는 거니까 플러스 x 9에서 3을 빼니까 더하기 6.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최종적으로 얘랑 누굴 더하는 거예요? 얘랑 여기 얘를 더하는 게 되어서 계산하면 얼마예요? 네, 얘가 나 더하기 다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질문 있나요? 네, 고마워요. 지금 4랑 5 더했으니까 9가 되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계산해주면 돼요. 문제에서 대각선, 가로, 세로 얘네들이 다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가장 구하기 쉬운 거 두 개가 근처에 있는 다를 구하고 다를 구했더니 또 두 개가 근처에 있는 라가 있네. 라를 구하고 또 두 개가 근처에 있는 나가 있네. 나를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차근차근 계산해 주면은 됐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딱히 없어요. 그러면은 9페이지로 돌아가서 (1번부터) (12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이 부분은 좀 간단한 거라서 그냥 바로 적용해볼게요. 1번부터 A단계라고 적혀있는 부분 여기 보면 A단계라고 적혀있죠. 왼쪽 위에 맞지? A단계라고 적혀있는 건 그냥 책에다 해도 상관없어요. 별로 안 어려우니까.
1번부터 12번까지 풀고, 알다시피 오늘은 많이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천천히 해보죠. 개념이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은 돌아다닐 테니까 물어보길 바라고요.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순서대로 쓰면 돼요. 얘 먼저 쓰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알았죠? 그러니까 이걸 묶으라는 게 아니라 묶을 때는 다른 게 섞여 있을 때. 여기는 X만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안 묶어도 돼요. 여기 보면 세제곱이죠? 계산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다시 해볼까요? 여기 보면 세제곱이죠? 여기는 제곱이고 계산 안 돼요. 네. 여기 이렇게 차수가 동일하죠? 차수가 동일하면 x로 묶고 1 더하기 3y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수는 차수가 제일 낮은 거로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2가 더 앞으로. 네. 이렇게 문제가 여러 개 있을 때 지금 x가 이렇게 두 개 있잖아, 맞죠? 그럼 얘네를 x로 묶는 거죠. x 제곱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맞고 차수가 지금 1차로 달라진 거니까 맞죠? 그럼 x 쓰고 그 다음에 3y랑 x의 개수 얼마야? 얘는 얘 개수 얼마야? 1이요. 1이죠. 그럼 1 더하기 3y 이렇게 써주고 괄호 닫으면 되죠. 근데 보통 x는 뒤에다 써요. 우리가 보통 개수를 앞에다 쓰고 문자는 뒤에 써요, 맞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y는 네,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x에 대한 내림차순, y에 대한 오름차순 이런 거 할 때 문자 지금 보면 여기 차수가 같잖아요, 그렇죠? 차수가 같은 건 같은 x로 묶어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x에 그러니까 얘는 따로 쓰는 게 맞고 2x제곱은 따로 쓰는 게 맞는데 얘랑 얘를 계산할 때는 괄호로 묶어서 다른 문자들은 개수처럼 그렇죠? 아니야 맞는데 그렇죠? 요거는 그럼 개수가 얼마야? 그렇죠? 그럼 3y 더하기 1이라고 쓰면 되지.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y에 대한 오름차순이죠. 이거 x에 대한 내림차순 할 때는 y는 굳이 안 묶어도 돼요. 알았죠? 네. 그리고 지금 보면 1 없어졌죠? 네, 그렇죠. 1 없어졌죠? 그리고 y에 대한 오름차순이라 했으니까 y가 제일 낮은 건 맞는데 y에 대해서 차수를 정해야 돼. 그러니까 x에 대해서 정리한 것처럼 y에 대해서. 그러니까 y가 1차인 게 얘랑 얘죠. 이 두 개를 기준으로 또 앞에 있는 애들끼리 묶어야 된다. 이해가 가요? 네, 한번 지우고 다시 해볼까요? 네, 잘했어요. 이 오름차순이라고 되어 있죠? 내림차순이 아니라. 그쵸? 그러니까 순서를 뒤집어 써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y가 차수가 같으면 묶어서 계산합니다.
이 y에 대한 오름차순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y 1차, 2차 쓴 것 같은데 상수 이거는 y가 없죠. 그럼 상수 취급한 거라 가장 앞이 와야 돼요. 맞죠? 얘가 제일 앞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그 y에 대한 오름차순 y가 여기 1차, y에 대한 1차죠. 근데 y에 대한 1차 여기 하나 더 있죠. 맞죠? 네, 요렇게 두 개를 y로. 그러니까 y에 대한 뭐 내림차순이든 오름차순이든 묶을 때는 그 괄호 안에 y가 있으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 3xy랑 마이너스 10y를 같이 묶고 마이너스 y제곱은 따로 계산하고 그리고 지금 y에 대한 오름차순이면 여기 y가 없죠? 그럼 얘는 그냥 상수랑 똑같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넘깁니다. 맨 앞으로. 얘가 그냥 1 바로 옆에 있어야 돼요. 맞죠?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여러분들 질문 시키려고 푸는 건데. 그리고 그 다 푼 사람 혹시 있다면 채점 해보세요. 아마 교재 맨 앞에 빠른 정답이 있으니까 그걸로 채점하면 될 겁니다. 그 계산이 틀린 건 아닌데 보통 우리가 내림차순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보통은 이 x에 대해서 다루어 주는데 여기 계산이 틀리긴 했네. 이거는 뭘 잘못 쓴 걸까? 여기 4x제곱, x제곱에서 5x제곱이 두 개 있죠? 하나는 잘못 쓴 거 아닐까? 그렇죠?
암산으로 왜 암산으로 그런 짓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먼저 간단히 정리하고 A랑 A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A 더하기 2B 더하기 C 이렇게 그냥 차례대로 암산을 할 필요 없이 그냥 계산해 가면서 해요. 알았죠? 그냥 세로로 하는 게 그리고 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로로 쓰고 있는데 세로로 하면은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2b는 4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10이죠. 자리는 맞춰줘야겠지, 맞지? 그리고 더하기 c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6이죠. 이렇게 세로로 보면은 얘네끼리 계산했을 때 3x 세제곱 얘네끼리 계산했을 때 4x 제곱 마이너스 5x 그리고 뭐 마이너스 3 이렇게 세로로 하는 게 더 빠르죠. 우리 원래 그래서 두 자릿수, 세 자릿수 더하기 빼기도 세로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대로 가져가면 돼요. 자, 좀 정리를 해보고 다시 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10분 쉬었다 할게요.